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보는 조간 딱풀 7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두 분이 있죠. 백선엽 장군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두 사람입니다. 한 분은 100세를 일기로 천수를 누렸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생을 마감을 하니까 한 사람은 백선엽 장군은 보수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런 존경을 받는 인물이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진보 쪽에서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니 다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이 사후에도 진영 논리가 개입이 돼서 두 사람의 평가, 두 사람을 업적을 평가하고 공과를 서로 달리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오늘 아침 언론은 조간신문은 두 갈래가 아니고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양시양비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옳다 또는 양쪽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논조를 펴는 언론이 있고, 또 한쪽은 보수 성향 언론은 백선엽 장군을 6.25 영웅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 성추문 의혹이죠. 그런 것에 대한 또 비판적인 논조가 있고, 진보 성향 언론은 박원순 시장을 추모를 하면서도 피해자를 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작고에 대해서는 아예 좀 무시하거나 아주 간단하게 취급하거나 아니면은 일본군 경력을 또 부각시키면서 비판을 하는 이렇게 언론 논조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쪼개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있듯이. 자, 중앙일보를 보시면은 일면 톱이 여야 조문 정치의 광장이 갈라졌다. 여야 조문 정치의 광장이 갈라졌다. 많이 나오던 표현입니다. 조국 사태 때도 있었고, 그 전에 강우병 때부터 시작해서 또 촛불 집회 여러 차례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죽음을 놓고도 광장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쪽 사진은 보시기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박원순 시장의 추모 공간이죠. 그리고 왼쪽의 것은 강화문 광장, 강화문 쪽에 마련된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입니다. 양쪽 분향소죠. 그래서 박원순 빈소에, 박원순 시장의 빈소에는 당정청 인사가 총출동을 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특히 백선엽 장군 별세에 대해서는 공식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또 김종인, 안철수는 박원순 시장 조문을 안 했다. 야당은 백선엽 장군은 서울 현충원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 쪽에 모시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서울 현충원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일보 사면에 보시면은 온라인도 갈렸다. 100만 애도 클릭돼 55만 서울시장 반대청원, 서울시장 장례입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장례, 서울시장 반대청원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55만 명이 몰렸고, 서울시가 마련한 온라인 애도 공간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100만 명이 클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에 개설한 온라인 분향소에 100만 명이 클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일면을 보시면은 백선엽 장군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라가 영웅할 때 시민들이 나섰다. 나라가 지금 진보 정권이 영웅인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홀대하니 시민들이 나섰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향소 이야기입니다. 강화문 분향소. 고 백선엽 장군 강화문 분향소에 청년단체 등이 자발적 설치를 했는데 빗속에도 1만 2천 명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백 장군은 대전 현충원에 한장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전 현충원과 서울 현충원, 지금 야당 미래통합당에서는 왜 서울 현충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현충원은
지금 자리가 없어서 대전 현충원을 못 썼다.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뭐 대전 현충원은 그 백선엽 장군 쪽에서도 뭐 괜찮다고 했고, 또 대전이라고 해서 무슨 뭐 차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다지 큰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조선일보 사설을 보시면은 백선엽 장군 빈소 조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선엽 장군 왜 빈소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가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이자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백장군 빈소에 조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사설은 박 시장 미화와 이 대표 XX 자식은 국민 우습게 보는 것, 이건데 지금 성추문 의혹이 있는 박원순 시장을 미화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 관련해서 의혹을 묻는 기자에게 XX 자식, 나쁜 자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언론은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톱은 박원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자 호소 직시가 박원순 추모의 길, 피해 여성, 그 전 비서죠. 이 호소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거기서 오히려 박원순을 추모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을 보시면은, 경향신문 사면을 보시면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조를 많이 실었습니다. 백선엽 대전 현충원 안장 독립군 토벌한 친일파 취소 요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좌파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코멘트를 따서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독립군을 과거에 뭐 만주 특설대인가 거기 소속으로 독립군을 토벌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도 특설대 복무 일제 침략 전쟁 협력 끝내 사과도 안 했다, 전쟁 영웅 백선엽의 글을, 이런 식으로 망자를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25 전쟁 때 그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평양에 최초로 입성한 그런 무공, 대한민국을 수령해서 건져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국립 그 현충원에 안장된 국가 유공자들 중에서 친일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파묘를 한다, 묘를 파낸다,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런 법안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이념, 노선의 잣대로 들이대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 둘러 쪼개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윤명 사태 때도 어떤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이 이념의 잣대, 노선, 이런 것을 갖다 들이대면서 국민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계속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이 성추문 의혹에 휘말려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뭐 지금 구속돼 있고 재판 중이고, 그렇죠.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렇게 쭉 계속되는데, 그것조차도 보수 쪽에서 어떤 그 공작을 했다, 작업을 했다, 그런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영 논의를 들이대면서 국민 평가를 하는 이유, 뭐 뻔하죠. 뭐 주류 사회 교체고 이제 주류가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다시 이렇게 그 진영 논리를 펴고노는 것은 아마 내년 4월 7일에 실시될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대규모 전국 단위까지 될 수 있는 대선급이라고 하는 그 재보궐선거에 대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나오는 국제신문 일면 톱을 보시면은 대선급으로 판 커진 서울 부산시장 도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시의 유권자가 1000만이고 부산시의 유권자가 350만이 넘죠. 그래서 이 대선급으로 판이 커졌다. 그런데 실제로 경남지사와 경기도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경남
김경수, 경기도 이재명 지금 재판 중이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거기도 재보선이 치러집니다. 승리 단단히 벼르는 통합당, 잠룡국 후보 속속 거론, 민주 후보 내도 되나 고심. 민주당이 왜 후보를 내도 되나 고심을 하는가 하면은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오거돈, 박원순이 중대한 잘못을 해서 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니 거기서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내지 않을까요? 이 중대한 선거에 아마 슬그머니 당헌을 고치든 안 고치든 이 중대한 잘못, 이것은 아직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없다.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고소 사건이 중단됐죠. 그런 것을 들어서 슬그머니 아마 후보를 추천할 겁니다. 추천하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특히 주목되죠. 서울시장 선거가 주목되는데 여기서 더 주목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주목되는 인물, 서울시장 후보로 주목되는 인물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인데, 자 일단 조실부 사면 하단을 보시죠. 서울 보선 추미애, 박영선, 우상호 거론, 야당에선 안철수 통합 후보론도 이렇게 논다. 안철수 통합 후보론, 국민의당 대표죠. 4.15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만 내서 3석을 가져갔죠. 3석을 가져갔는데 여당에서는 우원식, 박주민, 임종석도 물망에 오르고 추미애, 박영선, 우상호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됩니다. 물론 야당에서도 김세연, 홍정욱, 오세훈, 유성민, 김용태, 나경원, 지상욱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데 그중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안철수라는 것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나왔었죠. 그때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왔던 당진 자유한국당입니다. 후보로 나왔던 김문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 논의까지 했다가 결국은 따로따로 출마를 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졌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안철수 대표는 201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와 아름다운 단일화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때 인기가 하늘을 뚫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박원순에게 양보를 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양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는 박원순 시장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문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야권의 단일 후보,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국민의당과 같이 단일 후보를 내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야권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 통합도 되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는 11개월 후에 대선이 치러지니 그것은 포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또 경기도지사 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있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선도 그때 많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4월 7일을 계기로 그 전후해서 보수의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